안녕하세요. 저는 이동건 게임연구소의 이동건입니다. 오늘은 게임과 또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건전하게 또 바르게 게임 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게임하면 어떤 것부터 떠오르세요? 아이들은 게임하면 재미부터 떠올릴 겁니다. 그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또 보호자님들은 게임하면 중독될 텐데 하고 걱정부터 드실 테고, 또 게임을 개발하고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게임하면 당연히 수익, 이윤 창출부터 떠올리겠죠. 그래서 저는 약 20년 동안 게임을 개발해온 게임 개발자로서, 또 초등학생, 고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또 부모 입장에서, 또 한편으로는 40년째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게이머 입장에서 게임 이용 지도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게임이 왜 재미있는지 게임 개발자 입장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인류의 유사 이래 재미와 기쁨, 행복감을 목적으로 만든 많은 컨텐츠물들이 있었습니다. 바둑, 장기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운동들, 놀이, 그 다음에 축제, 행사, 예술까지도 많이 포함이 되겠죠. 다양한 컨텐츠물 중에서 이과적 논리와 문과적 감성이 결합돼서 뼈대를 이루는 컨텐츠물은 게임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도, 소설도, 그림도, 음악도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미적 감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림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음악과 음향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이 청각적 연출을 책임집니다. 말하자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감수성이 많은데 얼굴도 예쁜데 노래도 잘하고 목소리도 고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결과물을 학생들이 딱 받으면 본인들이 느끼는 재미의 포인트가 다릅니다. 같은 게임을 좋아하더라도 어떤 친구는 시나리오를 좋아하고, 어떤 친구는 전투 시스템이 좋고 전략과 전술 짜는 게 재밌다. 어떤 친구는 이기고 지더라도 나는 한 팀을 이뤄서 같이 지고 이기는 경험이 즐겁다. 어떤 친구는 나는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내가 못 가본 곳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얘기하고 같이 교류하는 이런 상호작용이 즐겁다. 나는 음악이 좋다.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다양해요. 그래서 게임이 재미를 주는 이유는 저는 재미의 영역 자체가 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매력 요소를 가지고 이 친구를 끌어다니고 또 이 친구도 끌어다니고, 그래서 정말로 성격과 또 좋아하는 취향 각기 다른 수많은 학생들이 또 청소년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는 재미의 영역이 넓어서가 아닐까라고 개발자로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수한 인프라들이 모여서 만든 매력적인 컨텐츠인데, 여기에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이들은 학교에 갔다 오면 학원 가야죠. 과외 가야죠. 엄청 바쁩니다. 그래서 예전 우리 세대 때 공터에 모여서 같이 놀던 친구와 시간을 뺏겼어요. 학원 가야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뭘 지어줬죠? 스마트폰 지어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완벽한 게임기를 손에 들게 됐어요. 그리고 하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학원 바로 밑에는 PC방이 있습니다. 맨날 친구들이 모였던 공터 역할을 PC방이 하고 있죠. 그래서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또는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 개발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얘기, 친구가 많은 학생 입장에선 게임이 더 재밌어요. 친구들과 같이 하니까 PC방 가서 같이 하고, 또 학교에서 모이면 게임 얘기하고, 마치 우리 세대 때 너 일요일 빨리 봤어? 뭐 유월번지 봤어? 몰래카메라 봤어? 재밌었지? 깔깔대고 회자하던 그런 얘기들의 화두의 중심이 게임으로 와 있는 거죠. 그러면 친구가 없는 친구들은 게임을 안 하느냐? 아닙니다. 더 절실해요. 왜냐하면 학교에 가면, 학원에 가면 나는 존재감 없는 학생, 나는 공부도 잘하지 않고 뭐 운동이나 외모나 다 자신이 없는 그런 존재감 약한 아이지만, 그래서 친구도 많이 없지만 게임에 접속하면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를 존중해주는 진짜 친구가 게임 속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게임 속 친구들과 상호작용하고. 그래서 친구가 많은 학생은 게임이 더 재밌고, 친구가 적은 학생은 게임이 더 절실해서 게임 개발자들은 즐겁죠. 네,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게임 무작정 하게 내버려두면 될까요? 저도 두 아이 키우는 보호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째는 고등학생, 고2, 둘째는 초등학교 5학년.
언제 공부하고 언제 자기가 배워야 할 것들을 배워 나갈 거예요. 어떻게 이용 지도를 해야 될까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과 먼저 해본 것들, 또 학교에서 학생들과 직접 시도해 본 것들 중에서 제 효과가 좋은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이가 즐기고 있는 게임의 제목을 파악하세요. 제목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게임의 제목을 알면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총을 쏘는 게임인지 아니면 이렇게 용사 복장을 하고 큰 용을 이렇게 싸워서 같이 사냥하는 게임인지 아니면 축구를 하는 게임인지 대략적으로 이 게임의 모습을 알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게임의 제목을 알면 다음으로 아셔야 될 거는 아이와 대화를 해보세요. 왜 이 게임을 좋아하게 됐는지. 왜 이 게임을 좋아하게 됐는지와 이 게임을 왜 하고 있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유가. 왜냐하면 아이가 게임에 한번 빠질 때 주로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빠져요. 하나는 외부적 요소입니다. 학생이 속해 있는 학교 또는 이 청소년이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소위 존재감 큰 잘 나가는 친구들이 하는 게임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 이 반에 누가 되게 존재감 강한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게임이 그 반의 인기 게임이 됩니다. 모르셨죠? 그죠? 그 아파트에 골목대지기 하는 게임이 그 아파트가 하는 게임들이 돼요. 그래서 제 아들도 이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이들과 대화를 해야 되니까 이 사회관계 때문에 인맥 쌓으려고 게임을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이. 어느 정도 레벨을 높여놔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또래들끼리. 게임이 가지고 있는 게임성, 정말로 내 아이가 맞아서 내 아들이, 내 딸내미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스토리인지 캐릭터인지 게임 때문인지 아니면 내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하는 게임인지도 알아보시고요. 제가 전공 게임이라고 이름 붙인 게임들은 대략 초등학교 5학년 정도부터 형성이 됩니다. 아이 나이가 두 자리 숫자가 될 때부터 보호자랑 같은 두 자리 수가 됐어요. 그때부터 전에는 이런 패턴으로 게임을 할 거예요. 게임을 조금 해보고 지우고 조금 해보고 지우고 굉장히 간단한 게임을 하다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10살, 11살이 되면 한 게임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무조건 그날 하루는 접속을 해야 돼요. 왜냐? 저희가 그렇게 만들거든요. 무조건 하루는 접속을 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선물을 주고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아이가 집중적으로 하는 전공 게임의 제목을 알면 어떤 점이 유리한지 말씀드렸고 나머지 그 외의 게임들 시간은 조금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지도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한창 즐기고 있는 그 아이의 전공 게임은 아이의 취미생활 문화로 인정해 주시는 대신에 아이가 그냥 틈틈이 짬짬이 하는 게임들이 있어요. 특히 핸드폰 게임들로. 이 게임들의 시간을 조금 줄여주는 거는 아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부전공 게임을 그만두게 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싫어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습니다. 언제 접어도 상관없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전공 게임이 뭔지 파악하고 이 게임에 대한 정보를 알아라. 외부적으로는 이 게임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어떤 사회적 이슈가 없는지를 검색해 보시고 내부적으로는 이 아이가 왜 이 게임을 시작하게 됐는지 또 지금은 왜 이 게임을 계속 하고 있는지를 한번 대화를 해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게임 이용표 작성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그리시고요. 양식은 사실은 아이와 자유롭게 만들어 나가셔도 되는데 제일 대표적인 양식만 준비를 해봤어요. 좌측편에는 콘텐츠라고 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가 게임에 접속해서 어떤 걸 하는지를 적게 하면 돼요. 아이가 더 잘 알아요. 무슨 던전도 있고요. 우표물 확인도 해야 되고 캐릭터 관리도 해야 되고 아이가 쓰는 대로 그냥 두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각 콘텐츠를 소모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건지 적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생각하고 적은 시간보다 실제로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아이 머릿속에는 그 게임이 이렇게 로딩되는 시간 그리고 대전 상대와 매칭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이런 짜투 시간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간을 적어보고 다음에 게임을 통해서 보호자님과 같이 실제로는 이 정도 시간이 걸리구나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은 그럼 이 컨텐츠를 왜 하는지를 적게 해보세요. 대부분 뭔가를 받으려고 할 거예요. 뭔가를 획득하려고. 그 다음은요.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이 컨텐츠를 할 때 너 기분이 어때? 너 어떤 느낌을 받으면서 해? 를 적게 하는 겁니다. 아마 생각보다 지겨워요. 재미없어요가 많아서 놀라시게 될 거예요. 게임을 만약에 어떤 게임을 1시간 한다면 반 이상을 지겨워요 라고 생각하는 컨텐츠들이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님은 이해하시기 힘드실 테지만 이 게임을 즐기는 아이 입장에서는 뭔가 가치 있는 걸 획득하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재미있는 컨텐츠를 이용하고 싶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뭘로? 게임 이용 시간으로. 그래서 아이들 말로 레벨 노가다라든가 이런 컨텐츠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씩 알게 되겠죠. 그 느낌, 그러니까 너가 이 컨텐츠를 즐기는데 지겨웠어? 왜 지겨웠니? 이유도 같이 적게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아이와 함께 아이가 즐기는 게임 자체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게임을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호자님이 아셔야 될 건 이 아이가 지금은 게임과 사랑에 빠져서 정말로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단 말이에요. 뭔가 냉정한 평가와 판단을 내리기도 힘든 나이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한 걸음 딱 떨어지게 해서 나와 내 시간 그리고 게임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해 주자는 거예요. 뭐는 몇 분 하고 뭐는 몇 분 했고 이걸 조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이가 이 표를 엄마와 같이 얘기하면서 적으면서 내가 매일 하루에 15분씩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고 있었네, 이 콘텐츠를. 스스로 느끼게 해주자라는 거죠. 그리고 보호자님들은 이 표를 작성하시면서 왜 아이가 게임을 한번 잡으면 굉장히 오래 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콘텐츠별로 소요 시간을 적으셨는데 각 콘텐츠별로 반복하게 만드는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그 콘텐츠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게임 시간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하루에 1시간만 게임하자. 시험 때 안 하고 시험 끝나고 하자. 이거 아니라 아이가 즐기는 패턴, 게임을 이용하는 패턴을 보시고 아이와 함께 어떤 부분에 플레이 시간을 줄여나가자를 계획할 수 있는 거죠. 전에는 게임과 관련된 대화는 없었어요. 시험을 잘 보면, 공부를 잘 하면 보상으로 게임을 더 해. 시험을 못 보거나 게임을 못하면 너 게임 시간 줄여, 게임하지 말로 보상이나 벌로 쏘면 될지 게임 자체에 대해서 대화 안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목표를 같이 작성하시면서 함께 게임을 주제로, 게임을 대상으로 한 대화가 보호자와 청소년 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게임 이용 지도를 위해서 제안드린 것들 2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게임의 제목을 물어봐라. 그래서 게임에 대한 정보를 알아라. 2번째는 아이가 그렇게 알게 된 게임을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컨텐츠 단위로 쪼개서 시간과 아이의 감정을 체크하면서 대화를 나눠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임을 억지로 아이에서 떼어내려고 하면 절대 안 떨어져요. 성공한 예시를 못 봤습니다. 그 이솝우화에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햇님과 바람 얘기. 아무리 강하게 바람을 불어도 절대로 외투를 놓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지금 유일하게 자기와 재미의 행복감을 챙겨주는 게 게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억지로 게임을 떼어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게임을 아이의 취미생활로 문화로 인정을 해주시고 대신에 시간 분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분배해서 게임을 즐기면서도 필요 없이 많은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또 그런 표를 작성하면서 게임 자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시면 아이가 게임에 심하게 빠져서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망각하고 너무 게임에만 가몰입하는 과정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의 게임 이용 지도표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